안녕하십니까. 강남 테마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조선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드름 중에 심한 여드름, 즉 중증 여드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드름은 보통 평범한 여드름, 보통 여드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증 여드름,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드름, 이렇게 세 종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중간 단계, 비교적 심한 여드름, 그리고 최종적으로 흉터를 아주 잘 만드는 여드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증 여드름은 저희가 피부과 용어로 응괴 여드름, 이렇게 뭉친다는 뜻이죠. 결절처럼 잘 나타나는 여드름을 의미하는데요. 염증 반응이 강하고 또 지속기간이 길고 또 반복해서 생기기 때문에 흉터를 잘 만드는 여드름입니다. 이 응괴 여드름은 일단 발생하면 굉장히 불편하고 통증도 있고 미용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주된 관점은 현재 생기는 염증을 빨리 진정을 시켜서 최종적으로 영구적으로 남는 흉터를 막는 것이 이 치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피부 소견을 보면은 화농성 변화, 곱는 증상이 가장 두드러진데요. 일반 여드름은 염증이 생겨도 굉장히 작게 생기죠. 그렇지만 이것은 크게 생깁니다. 콩처럼 큼직큼직하게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미용적으로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분들의 보편적인 증상을 보면 면포라고 해서 여드름에 씨앗되는 작은 여드름 병변이 얼굴 전체에 발생되어 있고요. 그 중에 일부가 구진이라고 해서 튀어오르는 병변이 생깁니다. 울퉁불퉁해지고 이 병변 중에 일부에서 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름이 나타나는 것이죠. 농토. 이 농토가 점점 커지면 주머니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큰 고름 주머니가 형성이 되고요. 병변이 가까이 있으면 병변과 병변 사이에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굴, 터널과 같은 병변이 형성이 됩니다. 또 이 염증이 오래가게 되면 주변 조직이 섬유화가 되면서 아주 단단한 폭이 생기게 됩니다. 결절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최종적으로는 특히 움직임이 많은 부위는 흉터가 튀어오르는 흉터, 비후성 반응이나 켈로이드와 같은 아주 불편한 흉터가 생길 수도 있고요. 볼같이 움직임이 적은 부위는 이렇게 함몰되는 흉터가 잘 생기겠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심한 분은 얼굴 외에도 가슴과 등에도 생기는 경향이 있죠. 이 중증 여드름은 치료를 적극적으로 아주 열심히 받으셔야 됩니다. 염증이 비교적 오래가고 자꾸 반복이 되기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최종적으로는 미용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흉터를 잘 만듭니다. 나중에 흉터 치료를 하면 되지 이런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흉터 치료는 생각보다 이렇게 결과가 아주 우수하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개선을 시킬 수는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염증 자체를 빨리 진정을 시켜서 남는 흉터를 아주 약하게 최소한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먹는 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가장 강력한 약으로 알려져 있는 비타민 A 제제를 쓰기도 하고, 염증이 심하면 짧은 기간에 스테로이드 제제를 복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평범한 염증이 바탕에 많이 있을 때는 일반적인 여드름용 항생제를 저희가 투여를 합니다. 굉장히 염증이 심해서 함몰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스테로이드제를 병변에 주사를 하죠. 염증 주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염증의 기간을 최대한 줄이거나 약화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고,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외용제를 잘 바르시는 것이겠습니다. 염증이 생길 때마다 부위에 독소적으로 잘 발라서 염증을 약화시키는 것이고요. 자, 병원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치료하는 증상인데요. 일단 병원에 오시면 저희가 짜내죠. 압출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여드름 병변을 짜냅니다. 제가 밑에 간단한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요. 이 짜내는 이유는 이 모공 입구에 피지가 올라오다가 막혀서 모공 입구가
피지로 감싸여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핵심인데요. 여드름 병변은 모공이 막히니까 밑에 있는 피지, 날마다 나오고 일정량이 나오는 피지가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균이 자라면서 염증이 이제 심해지는 것입니다. 자, 모공을 열어준다면 피지 배출이 잘 되겠죠. 그래서 이 짜내는 과정, 즉 막혀있는 각질 그리고 이 피지의 덩어리를 짜내는 것이 제일 기본적인 치료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짜기에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잘못 짜면 안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고름주머니가 피부 내에서 터지게 되면 굉장히 큰 염증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레이저를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데요. V빔 레이저라고 해서 혈관 레이저입니다. 염증이 생기면 붉고 혈관도 커져 있고 염증 세포도 혈관에서 그 여드름 부위로 잘 이동을 하거든요. 혈관 크기를 빠르게 줄여주면 염증 반응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혈관 레이저를 특히 V빔 레이저를 사용하면 혈관 크기가 이제 현저히 줄어드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시각적으로는 붉은색이 많이 줄어들고 또 피부에는 염증 반응이 약하게 됩니다. 이 레이저를 병원에 오실 때마다 저희가 반복해서 치료를 하고요. 또 피지선이 어느 정도 커져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러한 경우는 저희가 제네시스 레이저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제네시스 레이저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혈관에 대한 효과도 어느 정도 있고 또 굉장히 강력하고 깊게 들어가는 레이저이기 때문에 피지선 크기도 줄여줄 수 있겠습니다. 피지도 줄이고 이 붉은색 염증 반응도 빨리 줄일 수 있는 레이저가 제네시스 레이저입니다. 자,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썼는데도 해결이 안 되거나 염증이 계속 심해지는 경우는 저희가 고주파로 피지선을 강제로 수축을 시키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모공 입구에 이와 같이 작은 바늘을 삽입을 해가지고 전류를 흘리면 전류가 이 끝에서만 흐르게 되어 있거든요. 자, 모공이면 바늘을 집어넣고요. 이 바늘 끝에는 전극이 노출이 되어 있어서 이쪽만 전류가 흐르게 되겠습니다. 자, 피부 표면 모공에다가 바늘을 집어넣어서 피지선 위치에 일치를 시키고 여기다 전류를 올리면 전류가 주변으로 퍼지면서 피지선을 이렇게 수축을 시킵니다. 아주 강력한 치료이죠. 표면에는 상처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가 그렇게 강해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효율적이고 강력한 치료입니다. 피지선 이렇게 줄여놓으면 이 피지선은 잘 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심한 부위에 고주파로 피지선을 줄여놓으면 다음에 염증이 또 생길 수는 있어도 첫 번째 비해서는 확실히 염증의 정도가 약해지고 또 이미 생긴 염증도 빨리 끝낼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치료법입니다. 자, 이와 같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는 압출, 그리고 레이저 치료, 또 고주파로 시행하는 피지선 치료 세 가지로 요약이 되고요. 피부가 거칠고 또 민감한 경우에는 가벼운 필링으로 피부 개선을 같이 이루는 치료를 시행합니다. 자, 중증 여드름은 말씀드렸듯이 흉터를 덜 만드는 게 핵심이고요. 또 한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병용을 해서 최대한 염증 반응을 빨리 줄이는 것이 핵심이며 또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재발이 덜 되도록 피지선 치료를 저희가 시행을 합니다. 중증 여드름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또 염증을 치료해도 다시 생긴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규칙적으로 잘 치료를 받으셔서 최종적으로 남는 흉터를 최대한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드름 중에 심한 여드름, 흉터를 잘 만드는 중증 여드름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